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 중에 윤종민 님께서 SK 관련돼서 좀 분석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부족한 실력이지만 저도 SK에 물려 있기 때문에 한번 SK를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일단 SK 요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게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합니다. 급격하게 이제 상승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이 바이오팜 상장 이슈 때문에 이게 이제 강한 주가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거래량도 계속 이렇게 터지죠. 예. 이 와중에 이제 저도 SK에 이제 물렸습니다. 그래서 물렸고 그 이후에 SK 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반성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너무 요행을 바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SK 요걸 그 매수하면서 SK 바이오팜이 급등할 게 예상되니까 당연히 지분을 75% 갖고 있는 SK도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제 생각에 사실 뭐 자세히 뭐 고민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좀 매수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 그 보통 250만 원이나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편인데요. 좀 약간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2천만 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번에 매수하면서 좀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반성은 반성대로 하고, 하지만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는 SK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지주회사, 수익 내는 그런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혹시 물리더라도 나는 익절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막상 진짜 물리고 나니까 조금 지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과 조금 이제 각자 반성은 좀 하고서 일단 계속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차익 실현 매물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같이 일단 요행을 좀 바랬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SK 관련된 그룹주들 관련해서 물론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SK 하이닉스 케미칼 뭐 디스커버리까지 해가지고 이제 SK 관련해서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종목이 순증감 상위 종목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 3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진짜 이런 이제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이렇게 많게 되면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뭐 반대 매매가 나와서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이제 신용 쓰신 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하나둘 손절을 하기 시작하면 매도가 매도세를 부르는 이제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러한 좀 부정적인 것만 있냐, 좀 긍정적인 전망은 없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일단 보유자 입장에서 조금 희망 섞인 그런 한번 리포트를 보고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로 SK그룹 가계도 및 경영천황 현황입니다. 저는 약간 그런 대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우량주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재벌가 이런 거 확인하는 걸 좀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SK그룹 보면 아시다시피 최씨 집안인데 일단 창업주, 최종건 창업주가 있고 제 2대 회장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이제 형제입니다, 형제. 이분이 형이고 그다음에 이분 아웃인데요. 뭐 두 분이 우애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하고 아우가 있고 지금 이제 아웃 쪽에서 이남일녀가 있는데 그 중에 최태원 회장이 38세의 나이로 이제 그룹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다른 이제 뭐 사촌이나 뭐 형제들이 약간 이제 지분을 이제 몰아주면서 회장으로 추대를 하면서 뭐 조금 최태원 회장이 조금 뭐 마음의 빚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최태원 회장이 지금 SK그룹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동생이 SK그룹 수석 부회장. 그래서 결국은 이 둘째 회장 아들 두 명이 SK그룹은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뭐 요분은 그냥 뭐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여기 이제 첫째 그 창업주의 뭐 자녀분들은 뭐 네트워크스 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디스커버리 최근에 좀 이슈가 됐죠. SK 디스커버리 뭐 부회장 요런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요거 따님 최태원 회장 따님 이분이 그 해군 장교 근무하셨던 분이죠. 참 대단하신 분이고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최태원 회장을 몇 년 전에 한번 좀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스쳐가듯이 본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이런 회의석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그 이제 뭐 여성분을 한 분 만나시더니 많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뵀던 이미지는 최근 뉴스에 나오는 그런 무슨 행복 경영, 뭐 지속 가능 발전, 환경 경영, 약간 이런 느낌하고 조금 약간 거리가 있어 보였는데, 뭐 더 많은 얘기를 하기는 좀 뭐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좀 요즘은 최태원 회장이 참 여러 가지 좀 모두가 행복한 경영,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사회적으로 뭐 그런 자신의 그런 대기업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강화하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SK 지주회사 이제 어떤 계열사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일단 참고로 이제 지주회사라는 거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 2006년, 2007년에 아마 이제 그 관련된 법이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그 상장회사는 지분율 이제 예전엔 이제 30%였는데 20%로 완화되고 비상장회사는 지분율 50%에서 40%로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지분율을 갖고 있는 이제 계열사들을 이제 두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주회사가 뭐 사업을 특별히 뭐 영위한다기보다는 이런 계열사들을 이제 갖고 있는 지분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걸 이제 지주회사라고 하는데요. SK는 정말 이 굴지의 회사들 다 갖고 있습니다. 정유회사도 갖고 있고요. 우리 통신 뭐 이런 회사들 갖고 있고 뭐 건설도 있고요. 우리 이거 소부장 반도체 소재 그런 이제 소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 머티리얼스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바이오팜도 있고 참 대단한 이제 계열사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셔야 될 게 희한하게 이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우리 그 코스피 시총 2위인 SK 하이닉스가 그 이제 자회사가 아니라 손자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의 또 자회사,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이제 손자회사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또 뒤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SK는 굴지 회사들을 이제 계열사로 다 갖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이대 회장의 자녀들이 SK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07년도에 그런 이제 법이 완화되면서 지주회사 전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지주사 전환된다 하면서 막 엄청 뭐 지주사 전환 관련해서 막 이슈가 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그 지주사 전환이 될 때 이렇게 주가가 그래도 조금 이게 SK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주가가 기대감에 오히려 그 코스피를 이제 그 재상장일 주가를 100으로 인덱스화 했을 때 더 초과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LG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초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그 이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 이제 지주사들 다 정리를 해놨는데 뭐 일부 회사를 빼면 대부분 그 과거에는 좀 상승을 했다 지주회사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게 지주회사, 그냥 여기 숫자는 써 있지 않지만 이 코스피와 지주회사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뭐 물론 이렇게 초과 상승하는 이런 이제 그룹도 있기는 하지만, 어, 일반적으로 초과 상승보다는 조금 이제 하락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코스피가 상승기이든 뭐 하락기이든 뭐 크게 뭐 지주회사가 뭐 엄청나게 뭔가 초과 수익을 좀 거두지는 최근에 못했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같은 장에서는 더 이제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적으로 좀 다가오고 투자자들한테 또 배당을 주죠. 배당을 받는 그런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이제 요즘 제약 바이오처럼 그런 개별 종목처럼 치고 올라가는
정말 급격한 상승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무거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좀 점점 좀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이 SK에 대해서 이제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서 어떤 점들을 이제 투자 포인트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도 이제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 명확한 원칙과 철학이 있는 포트폴리오 믹스입니다. 예, 저도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보여드린 여러 지주회사 중 이제 하나의 계열사에 다니는 이제 직장인인데요. 뭐 일개 직장인이지만 우리 이제 그냥 직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SK가 진짜 참 포트폴리오 잘 가져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아래 총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나눴는데요. 일단 먼저 뭐 코어 그룹부터 보시면은 모두 다 보시다시피 이제 굴지의 그룹들이죠. 이노베이션, 텔레콤, 하이닉스, 뭐 건설, 네트워크스 이렇게 있는데요. 진짜 대단한 게 이런 이제 코어 그룹에서 이제 그런 캐시카우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정말 최태원 회장이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이제 인수해서 지금 대박이 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뭐 정유주로 묶이긴 했지만 일단 2차 전지까지 같이 해가지고 글로벌 2차 전지 회사로 항상 순위에 올라오는 회사로 또 키우기도 했고요. 코어 그룹이면서도 참 성장성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로스는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우리 SK 바이오팜 정말 이제 대박난 그런 이제 성장주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외에 뭐 실트론도 있고요. SK 머티리얼즈도 있고 참 포트폴리오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시딘 그룹에서는 뭐 소카 이런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이제 내용도 있고 뭐 패션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정말 어떤 지주회사보다 어떤 계열사보다 그 포트폴리오 믹스를 잘 가져가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최근 그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장 자회사 못지않은 비상장 자회사 라인업.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SK 바이오팜이 있었죠. 지분율이 75%나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부터 살펴보면은 보시다시피 어, 그 비상장 자회사 및 기타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한 15% 이상 이렇게 매출액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비상장 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굉장히 작은 회사, 뭐 크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회사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지금 매출액뿐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비상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점점 키우는 게 수익성 확보를 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요거를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말고 그 이제 순자산 가치, 지주회사별 이제 순자산 가치 구성 요소로 이게 보게 되면 지금 다른 이제 지주회사들,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이 월등하게 비상장 회사의 지분 가치 비중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다른 그룹들의 그 비상장 자회사 지분 가치 비중이 30.9%인데요. 지금 SK는 59.9%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에게 정말 표면에 많이 드러난 회사들, 뭐 아까 보여드린 계열사들 외에도 이제 비상장 회사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정말 그런 효자 자회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이닉스 자회사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순자산 가치 확대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플러스 알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SK의 그 자회사로 SK텔레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SK텔레콤의 자회사로 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텔레콤 주주이기도 하고 하이닉스 주주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SK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손자 회사거든요. 근데 손자 회사의 자회사를 만약에 둔다고 하면은 그 회사는 이제 증손회사가 되는데 지금 공정거래법상 지금 회사를 두려면 이제 지분을 100% 가져야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M&A 같은 걸 할 때 뭐 지분을 일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0%를 가져가야 된다는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지금 발목에 잡힐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엄청 이제 사업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제 언제 그런 이제 M&A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SK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지금 빼는 작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서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어서 엄청 이제 복잡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왜 예를 들면 SK텔레콤은 SK텔레콤 뭐 홀딩스랑 뭐 예를 들면 얘가 SK텔레콤 홀딩스랑 뭐 SKT 그다음에 사업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이 SK홀딩스를 얘랑 SK랑 뭐 합병을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이 밑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이 하이닉스가 SK의 자회사로 이제 딸려오게 되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케이스들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SK 입장에서 뭐가 좋냐? SK 입장에서는 이 옆에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우리 시총 2위죠. 60조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SK텔레콤 그 다음에 SK 이런 식으로 두 다리를 걸쳐서 지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자회사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희석되는 게 없이 그냥 바로 SK의 자회사로서 지분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당 부분인데요. 지금은 배당을 SK 하이닉스가 배당을 하면은 지분 가치만큼 SK텔레콤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SK 입장에서는 SK텔레콤에 이제 배당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자회사로 오게 되면 이제 SK 하이닉스의 배당을 지분율만큼 SK가 직접 받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뇌피셜인데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뭔가 이 과정,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칠 때 결국에는 이 오너들이 SK 지분을 갖고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합병 비율이나 이런 걸 정할 때 SK에 불리하게 하진 않겠다. 라는 그런 뇌피셜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왜냐면 SK에 유리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SK텔레콤 뭐 홀딩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SK 쪽에 유리하게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SK텔레콤 주주이기도 해가지고 지금 SK텔레콤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것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SK텔레콤이 이제 뭐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이런 이제 하이닉스 자회사 이전을 할 때 뭐 어쨌든 그 과정에 좀 SK에 유리하게 그렇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또 그런 이제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자회사가 되면 SK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투자 포인트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SK 관련해서 이런 장밋빛 전망만 있냐? 사실 저는 이제 그 주식 투자에서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SK의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17년 이후에 18년, 19년 하면서 이제 계속 영업이익이 줄고 있고요. 20년도에 보더라도 지금 크게 예상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엔 적자, 2분기에도 뭐 적자는 면하지만 큰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 원인으로는 바로 우리 SK 이노베이션 때문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질병 이슈로 인해서 1분기 때 엄청난 유가 하락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1분기 때 이노베이션이 1조 이상 영업 손실을 이제 받고 2분기에도 적자기 때문에 지금 정유사들이 17년, 18년도에 엄청난 호황을 이제 누리고 19년도에 좀 영업이익 줄어들고 이제 올해 이제 적자를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요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결국에는 유가가 회복되고 정제 마진이 살아나면 그동안의 사이클에서 봐왔듯이 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은 좀 보고는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악재 요인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증권사들 투자 의견 및 목표 주가를 보면 뭐 당연히 다 매수를 보고 있고요. 그 목표가는 32만 원에서 40만 원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목표가가 보통 좀 높게 잡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주가까지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주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증권사들이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가 더 하락하면은 물타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단가를 좀 낮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물론 그냥 회복해주면 그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물리신 분들 각자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실 텐데요. SK가 그래도 1년에 배당을 그동안은 5,000원 정도를 줬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보면 연 2% 정도기 때문에 정기 예금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뭐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 힘드실 수도 있는데 잘 대응하셔가지고 손실 없이 꼭 입절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입절을 하고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